자, 이번에는 패들렛으로 모든 과제하기 실습편 패들렛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패들렛으로 모든 과제 수업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만드시는 방법,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모둠 활동이라든가 또 이런 기기 활용, 또 여러 명이서 한 대의 기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얼굴을 마주보고 토론은 많이 못하지만 서로의 생각은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이제 공용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 시간 소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또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들렛으로 이제 모둠별로 패들렛 만드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매뉴얼 만들어 봤던 것인데요. 필요하신 분은 자료집에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 크롬의 창에서 여기 제가 바로가기도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패들렛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가장 쉽게 공동 작업하세요 라는 메뉴에 주소창을 클릭을 하고요. 알람은 스님들 편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알람은 이제 저는 익숙해가지고 차단해서 많이 쓰는데요. 왜냐면 알람을 허용하면 아이들이 이제 또 게시글 올릴 때마다 일일이 울려가지고요. 차단해도 크게 무리는 없더라고요. 막 실시간으로 막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차단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업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하이 33, 이제 제 이름이 33으로 돼 있어서요. 누군가 일찍 일어납니다 라고 인사해 줬네요. 사실 지금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납니다 라고 저는 인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만들기 메뉴, 가입 메뉴, 이제 갤러리 업그레이드 이렇게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이 계정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됐고요.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게 뜰 겁니다. 그러면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글로 가입, 구글로 로그인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로 가입하기를 선택하셔서 학교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학교 계정으로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가입이 된 상태이고요. 가입하실 때는 이제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아마 무료 버전으로 먼저 가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버전이 있는지 유료 정책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선생님들 아마 처음에 그냥 따로 가입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 보통 베이직 버전을 쓰실 거고요. 이게 지금 무료고요. 이거 패들릿 3개까지는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게 베이직 버전입니다.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유료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팩이라고 해서 학교 버전이 있고 또 기업용 버전은 또 따로 있습니다. 프로 버전고요. 이제 개인 유료 버전으로 하시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또 유료다 보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잠깐 한 달만 쓸 거니까 유료 버전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버전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버전으로. 그래서 학교 버전 같은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건 조금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계정 한 개당 1년이면 99달러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나는 간단하게 쓰겠다. 뭐 자취 수업 때 쓰고 아니면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2개 계정으로 베이직 버전 돌리겠다라고 하시면 요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우리 학교에서 행정실이랑 이제 얘기가 잘 되었다 하면 학교 버전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베이직 버전을 선택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베이직 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창이 열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메뉴가 있는데요. 최근 작성 문서죠. 그다음에 작성됨, 내가 소유주인 문서입니다. 내가 만든 패들렛. 그다음에 공유됨은 남이 만들었는데 저를 초대해 준 거겠죠. 그다음에 좋아함 표시한 거, 그다음에 이제 내가 보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폴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패들렛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형식의 패들렛 고를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벽돌 형식으로 콘텐츠가 자동으로 이제 정렬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캔버스는 가장 자유로운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콘텐츠를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 정렬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하시려면 일일이 정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애초에 자유롭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포스트와 포스트 사이에, 게시물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게 캔버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연결 기능이 있다는 거. 스트림은 이제 블로그처럼, 인터넷처럼 아래쪽 방향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게시물이 작성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격자는 콘텐츠가 이제 횡렬로 박스 정렬되는 것. 그다음에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은 표제어 제목이 있고 세로로 종렬로 쌓아 올리는 게 선반. 그다음에 요거는 마치 채팅하듯이 대화창처럼 보이는 백채널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가 있죠. 그다음에 타임라인, 연표처럼 시간 순서로 우측으로 쭉 수평으로 가는 게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쓰시게 되는 게 캔버스, 선반 요 정도를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에서는 또 맵도 종종 쓰실 일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선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선반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패들렛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목, 배경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제목과 배경이다.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꾸는 방법 보여드릴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 우측 상단 항상 보시는 게 뭐냐면 가장 이 동그라미 가장 끝에 있는 것이 계정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나의 계정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정 보시면은 on more 해가지고 3개의 패들렛까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심지어 나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그 톱니바퀴 모양 있으시죠? 톱니바퀴가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해서 다 바꾸실 수 있는데, 자, 나의 위대한 패들렛이라고 이제 멋진 제목이 만들어졌지만 보통 선생님들 수업 때 과제하실 때는 이걸 아마 밤마다 다른 패들렛을 제공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 제목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 아니면 그냥 1반 이렇게 하시고, 뭐 가로 열고 주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1반 1조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모든 별이니까 1반 1조라고 했겠죠. 근데 모든 별로 하는데 선생님이 다 만드시면 사실 힘듭니다. 모든 별 패들렛은 아이들이 만들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별 패들렛을 하신다고 하면 조장의견 만들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전체 의견을 한꺼번에 모아보겠다고 하시면 이제 조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1반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주제를 여기다 적으셔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은 이 밑에다가 설명란에다가 적으셔도 되겠죠. 여기 뭐 창의적 결정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지우고 유럽의 루카 금지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제가 설명란에 적었습니다. 뭐 제목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배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배경이 제가 원하지 않는 배경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배경을 누르시면 여기 보셨죠? 배경에 여기 어피어런스에 배경 누르시면은 단색, 그다음에 그라데이션, 그다음에 패턴, 뭐 픽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것으로 추가가 있는데 픽처를 보통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픽처 하시면 이제 다양한 예쁜 사진들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죠.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써볼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자동으로 제공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그림을 하나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뒤로 나가시고 또 뒤로 나가셔서 저장 누르시면 이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여기 설정은.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추가하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아까 거기서 내 것으로 추가를 누르시면 업로드를 하라는 게 나오죠. 이미지를 찾아서 업로드를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나가시고 배경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보통 많이 쓰는 게시에 보시면 특성이 있죠. 특성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오더 네임 해가지고 각각의 글을 만들 때마다 그 각각의 글에 대한 그 저자 이름을 상단에 쓸 것인가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를 활성화시키고요. 활성화시켜서 하시면은 그 아이들 계정에 딸려있는 이름이 자동으로 나와서요. 아이들을 조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포스트가 생성이 될 때 그거를 맨 처음에 놓을 것이냐 맨 마지막에 놓을 것이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허용할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댓글 한번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매 글마다 댓글창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죠. 반응에 여기 보시면 반응. 그래서 반응을 클릭해 보시면 없음도 있고 좋아요, 투표, 별점, 등급까지. 제가 한번 등급해 볼까요? 등급. 별점 한번 해볼까요? 별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기본 세팅, 나머지 세팅들은 이제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지금 이 설정이 모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선반이라는 형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의 표제어, 어떤 그 글들의 어떤 표제어를 쓸 수 있는, 소주제를 쓸 수 있는 그 창이 열리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 브루카란 했습니다. 이렇게. 옆에 행추가라는 게 새로 생기죠. 이게 다른 형식에는 이게 없어요. 선반에만 이게 있습니다. 행추가라는 방식이. 또 행추가 제가 또 눌러볼까요? 그러면 브루카 금지법이란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또 행추가 해볼까요? 당신의 생각은 별로네요. 브루카 금지법이란 이렇게 해볼까요? 저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선반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포스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각 선반 밑에 이렇게 종렬로 쌓아지는 거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딱 누르시면 새로운 포스터가 딱 생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저자 이름을 공개한다고 되기 때문에 여기 저의 계정 이름이 자동으로 뜨고요. 작성 시간이 뜨고 제목란과 작성하기 란이 뜹니다. 그럼 제목란에다가 제가 써볼게요. 브루카의 의미 이렇게 썼다. 그러면 브루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요. 작성하기 해가지고 뭐 이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겠죠. 막 쓰겠죠. 그죠? 막 내용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패들렛을 제가 이제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에다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이제 한눈에 자료를 모으는 활동을 할 때는 집에서 출력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종이가 필요 없고 집에서 프린터 고장나서 못 해왔어요. 이 소리를 저희가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업로드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링크 표시입니다. 이게 링크를 거는 것이고 이 지구본인데 돋보기랑 합쳐져 있죠. 이게 웹 검색입니다. 구글링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냅 촬영이고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다른 어떤 뭐 필름이나 음성 녹음, 그 다음에 뭐 그림 그리기 드로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또 다른 패들렛을 연결하는 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미지 업로드나 그 다음에 웹 검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따로 탭 추가해서 따로 여기다가 아이들이 브루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막 읽는 내용들이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읽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다운로드 했다가 컴퓨터에 다운로드 했다가 이걸로 눌러서 업로드해서 여기다가 픽 파일 있죠. 픽 파일을 눌러서 내 핸드폰에 저장된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그림이 딱 들어가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경제단원 거를 넣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고 자동으로 이제 편리하게 자료를 찾아서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할 때는 이 웹검색, 지구본 돋보기 모양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 제목을 자동으로 자기가 잡아서 검색을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검색하기 어려운 문장이어가지고 제가 브루카만 해서 다시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미지, 그 다음에 비디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미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오디오도 있고 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주의할 점은 보세요. 상관없는 게 막 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이미지에서 이제 제가 요거를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것이 바로 이미지가 삽입이 됩니다. 조금 오래 걸리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집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은 이제 부르카와 비슷한 이제 이슬람교의 여성 의복으로 여성의 의복으로 무엇이고 또 각각의 차이점이 뭔지 공부한 내용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주면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에다가 살짝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 대시면 연필 버튼이 있죠. 연필 버튼은 편집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 직관적이죠. 이 게시물을 삭제한다는 뜻이고요.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포스트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바뀌죠. 그 다음에 편집 있고 전송. 이 게시물을 다른 패들렛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 복사해서 보낼 수도 있고 확장을 누르시면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밑에 내용이 보이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끄는 버튼, X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게시물 삭제,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커버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제가 아까 평가, 뭐 좋아요나 이런 평가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평가랑 댓글 추가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추가란에 이제 만약에 다른 학생이 들어왔다, 여기다가 누구야? 좋은 자료를 찾았구나 해서 써주면은 여기 이렇게 댓글이 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평가도 클릭해서 잘했어 그럼 별 4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피드백할 수 있고 또 아이들끼리 서로 댓글을 달게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쪽고 가서 댓글을 달아봐라. 근데 너무 한쪽에 몰리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짝을 지어주셔서 1번은 11번한테 달아라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겠죠. 모둠이 아니면 1번은 11번한테 달아라 이렇게 릴레이 되게,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더 달아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선호도 또 누가 잘했는지 아이들 평가도 한번 스스로 시켜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 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브루카에 대해서 또 다른 학생이 뭔가 해줄 수 있겠죠. 포스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또 브루카 금지법도 여기다가 유럽의 브루카 금지법 이렇게 해서 또 내용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비디오로 한번 넣어볼까요? 비디오는 여기 뭐 이슬람 혐오 확산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갖다 그냥 넣기만 하면 편한데 넣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죠? 너희가 발표하게 된다. 혹은 공부해서 넣어야 된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질문을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셔서 공부가 되게끔 하는 방향. 그냥 찾아서 넣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거나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계속 주지시켜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이 창 안에서 이제 재생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아이들이 뉴스도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바로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또 정리해 볼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이 조사한 걸 같이 보면서도 또 어떤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행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요 표제어에다가 학생으로 하셔도 돼요. 1번, 2번, 3번에서 쭉 행추가로 해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조로 1조, 2조 조가 훨씬 낫겠죠, 그죠? 막 30명씩 되는 학급은 옆으로 30명이 되면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럴 거면 아예 벽이나 다른 게시판 형식을 선택하는 게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별로. 그래서 가로로 9팽이 되고 이제 9조가 되고 밑으로 이제 4명씩 들어가게 되게. 그럼 조금 더 보기 편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제어를 각각 조마다 조사할 거를 다른 내용을 주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조당 패들렛이 한 장이다. 그럼 아이들이 내용에 따라서 혹은 역할이나 자기 학생별로 조사 내용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자연재해 신문처럼 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저는 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최종 의견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선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또 약간 보기가 나쁜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점점점 있죠? 점점점을 쭉 눌러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수정하기 밑에 서식 변경이 있습니다. 서식 변경을 한번 클릭하시면 다른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형식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벽으로 바꿨다. 그러면 자동으로 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고 포스터님 그대로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유럽의 부르카 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겠죠. 수정을 한다면 자기가 여기에다가 찬성 혹은 반대를 쓰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부르카 금지법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자료를 같이 넣어서 설득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슈라슈라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테러에 악용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쓸 거 아니에요. 또 어떤 학생은 자기는 반대한다. 예, 연필해서 자기는 유럽의 부르카 금지법에 반대한다. 이것은 이슬람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또 애들을 잘 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능한 또 팁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찬반 의견을 하실 때는 아예 이 배경 이미지를 색깔이 반반인 거 찬성 반대 이렇게 대놓고 이미지에 써놓은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여기다 올려주시면
그 아이들이 게다가 이제 여기다 캔버스로 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죠. 여기서 제가 아까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서식 변경해서 캔버스로 하시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캔버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작성한 포스트를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완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물론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려면 권한을 좀 세게 주셔야 됩니다. 권한을 높여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찬성인 친구들은 이제 여기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이미지 왼쪽에 여기에 모여라. 반대인 친구는 이쪽에다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눈에 찬반이 보이고 개수도 확인이 되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 아이들한테 그냥 약속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찬성인 친구들은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고 반대하는 친구들은 빨간색 게시물로 해서 만들어라 해도 또 쉽게 볼 수가 있겠죠. 한쪽으로 모으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찬반을 쫙 해놓고 앞에 교실 앞에 띄우시고 잘한 거 몇 가지 미리 아이들이 포스트 작성할 동안 평가를 조금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잘한 거 몇 가지를 평가를 해놓으시고 조금 잘 되어 있는 것 위주로 고르셔서 그 친구들을 대표로 발표시키시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왜냐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모둠 내에서 공유할 시간을 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이들을 시키지 마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작성된 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선생님 계속 말씀하셔야 되니까 선생님이 대표로 브리핑을 해주시는 것도 좋죠. 누구의 이 글은 이런 점에서 잘 됐다. 자료랑 이 논리 사이에 논리적인 근거가 뭐 분명하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겠죠. 그다음에 또 그 중에서 실수한 것도 중요하죠. 아이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서 같이 배울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경우에는 앞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뒤에 논거는 찬성 논거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거는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대표로 코멘트를 해주시고 정리하는 방법.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발표하는 게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 어쨌든 아이들은 같은 화면에서 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눈으로라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한반 수업이 멋지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죠. 자, 만드는 것까지는 봤는데 애들이 여기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공유 기능이고, 자, 쉐어링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공유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면 멤버를 초대해서 add members 이렇게 나오죠. 그걸 누르시고 여기다가 이름이나 뭐 이메일을 써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의 계정을 여기다가 만약에 치시면 계정을 하나, s 뭐 이렇게 계정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계정을 제가 t로 하겠습니다. 2000 이렇게 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쳤다. 그러면 나오죠. 그럼 선택을 하면 이 학생의 권한을 작성할 수 있음 줄 거냐, 혹은 읽기 가능이냐, 캔 에디트 관리 가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읽기 가능 그냥 읽을 수만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거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 할 거면 굳이 이걸로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자료로 제시할 때는 패들렛을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료 제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작성할 수 있으면 하시면 글을 쓸 수 있어요. 글을 쓸 수 있다. 즉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생긴다는 거죠. 요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보통 아이들이 요 플러스 버튼을 탁 누르면 요 포스트가 여기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플러스 버튼이 생긴다는 거는 작성 이상의 권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add members 들어가시면 다시 눌러야 되나요? 네, 하시면 작성할 수 있음이 뜨고, 그 다음에 can edit는 여기 읽어보시면 게시물을 조회하고 추가하고 타인의 게시물을 편집하고 승인할 수 있죠. 패들릿을 수정할 수 있고 패들릿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삭제하고 협업자를 초대하는 기능, 여기다 불러드리고 이거 자체를 없애는 기능은 보통 선생님이 처음에 만든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가능이고요. 가장 강한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딱 글만 쓰는 거는 작성 가능입니다. 대신 작성 가능을 하시면 다른 사람 게시물을 편집하거나 이동시키거나 할 수가 없어요. 뭐 삭제는 당연히 못하고요. can edit를 하시면 다른 사람의 게시물도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아이들 작성할 수 있음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모둠별로 하실 때는 이제 아이들이 포스트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면서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이제 조장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뭐 can edit를 줘라 하면은
조장이 보통 관리관은 갖고 있겠죠? 모든 원더한테 캔에디트나 작성할 수 있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주면 거의 무리 없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대신 모든 아이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 정렬이 안 되는 형식이다. 그럼 선생님께서 펼쳐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저장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는 캔버스잖아요. 이거는 일일이 정렬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캔버스 쓰실 때는 좀 캔 에디트 주시는 게 아이들이 좀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선생님이 안 그러면 일일이 이렇게 펼쳐야 돼서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착착착착 안 겹치게 보이기 때문에 작성할 수 있음만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첫 번째 방법은 멤버를 추가하기. 근데 대신 이제 요거는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한 반 전체를 불러들이실 경우에 한 반 전체를 일일이 계정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한 패들렛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적을 때 혹은 모둠 단위로 패들렛을 만드실 때는 조장이 만들어서 자기 멤버 3명을 이렇게 해서 3명 계정만 딱 쳐서 추가시키면 되겠죠. 요게 편하고요. 근데 한 반 전체를 불러들이시겠다 그러면 요게 방법이 좋지가 않죠. 그때는 다른 방법을 쓰야죠. 그럼 다른 방법 쓰는 방법도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여기 보시면 카피 링크 투 클립보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링크를 이 패틀렛의 링크를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사하는 방법. 그러면 이 주소가 따지고요. 그 주소를 공유하고자 하는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그런 데 갖다 붙이시면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예,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QR 코드도 있고 방법은 많지만 특히 구글 클래스룸에서 공유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공유하세요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서 클래스룸에 내 계정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크롬의 강력한 점이죠. 그래서 계정 하나로 다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제 계정, 제가 패들렛에 가입했던 계정, 그러니까 패들렛 계정이랑 구글 클래스룸 계정이 같아야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같은 계정이 같은 그 학교 G 수익 계정일 때고요. 그래서 클래스룸에 공유하고 수업 선택 나오죠. 제가 수업 선택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을 뭐 3학년 몇 반 선택했습니다. 작업 선택에서 제가 뭐 과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누르시면 곧바로 선생님들 구글 클래스룸 쓰시는 분들은 익숙하시죠? 요 과제 화면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러면 부르카 금지법에 대한 의견 써줘라 이렇게 쓰시고 설명 쓰시고 여기 좀 화면이 작으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똑같습니다. 그죠? 반, 점수, 기한, 주제 그 다음에 여기 일반 패들렛이라고 하고 제목되는 그 링크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그 과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공개 설정입니다. 공개 설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add members 밑에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옆에 이제 물음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공개 여부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거를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비지터, 방문자가 쓸 수 있습니다. 작성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으면 체인지 프라이버시를 누르시면요. 여기 보시면 비공개, 암호, 비밀, 퍼블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구글에서 서치해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희가 학생 교육용이고 아이들 계정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선생님 계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도 조금 염려스럽죠. 그래서 보통 퍼블릭은 안 하시고요. 그래서 비밀, 암호 정도에서 많이 쓰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밀로 돼 있죠. 비밀이니까 완전히 그 포털상에 막 뜨거나 이렇게 완전히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 비밀로 하시면은 이제 이러한 링크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비밀은. 그다음에 암호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패스워드를 쳐야만 되게끔 이게 이제 암호입니다. 암호 설정하시면 암호를 하나 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암호를 훌륭한 걸 하나 골라서 써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비밀이나 암호 이 정도로 보통 쓰시게 되겠다. 그래서 비밀이면 비지터 퍼미션에서 작성할 수 있음인지 캔에디트인지 아까 한 것처럼 설정을 해놓으시면 작성할 수 있음으로 돼 있고 비밀이 있으면 구글 클래스룸에서 링크 타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작성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방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다 만드시고 나서는 저희 패들렛에 한번 나가볼까요? 나가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만든 아까 일반이라고 만들었던 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최근 눌러도 나오고요. 최근에 한 거니까 그다음에 작성됨을 누르셔도 나오고요. 제가 소유한 거니까 공유됨을 들어가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패들렛을 아이들이 만들게 하셨다.
그러면 작성됨에 안 뜨고 어디에 뜰까요? 예, 공유됨에 뜹니다. 조장이 만들었다. 그럼 조장은 작성됨 들어가면 자기께 보이고 일반 일족해. 그다음에 조원들은 공유됨 들어가면 조장이 불러줬으니까 공유됨 들어가면 보이겠죠? 가끔 아이들 선생님 저 공유했다는데 저한테는 안 보여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꿔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앵간하면 이제 최근에 다 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반별로 할 건데 지금 1반 거를 만들었는데 2반 거에도 설명을 그대로 쓰기가 싫으시다면 이게 뭐죠? 예, 죄송합니다. 이상했던데요. 자, 여기 1반 이렇게 떴는데 아까 제가 1반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자, 1반 거에 제가 설명도 달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이제 설정을 다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포스트 이제 아이들이 쓴 걸 예상한 거니까 제가 좀 지워 볼게요. 지우고 예, 지우고 선생님이 나눠 주실 때 이렇게 쓰시고 추가 설명을 미리 이렇게 달아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과제 설명. 이 과제는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자료를 사용하세요.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욕설이나 비방의 표현은 댓글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어휘는 공부 후 사용 혹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선생님의 규칙이겠죠. 과제 설명. 그 다음에 조장이 조언을 추가하세요일 수도 있고요. 그 수업마다 필요한 과제에 대한 설명이나 규칙이 있겠죠. 그죠? 하는 방법. 아니면 패들렛 활용 과제를 처음 하신다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작성하거나 아까 웹 검색하는 걸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여기다가 올려주기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영상을 올려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클릭 어디를 클릭하면 되는지 이렇게 플러스 버튼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 클릭하는 거, 웹 검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몇 초짜리 찍어서 올려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글 작성하는 법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먼저 이걸 읽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서 하면 좀 선생님들이 말로 설명하는 걸 줄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반도 이제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리메이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리메이크를 딱 누르시면 제목이 1반의 리메이크인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그럼 2반으로 바꾸겠죠. 2반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설명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 복사하시면 되고요. 게시물, 지금 설명 게시물은 그대로 복사하실 거죠. 그럼 이것도 누르시면 됩니다. 학생 게시물은 복사할 필요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세팅하실 때이기 때문에 요 설명 게시물은 복사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플이나 프라이버시 복사. 애드 멤버스로 추가하셨으면 이걸 복사하시면 안 되지만 그냥 링크로 주겠다. 그래서 아까 프라이버시 정책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암호로 할 건지 비밀로 할 건지 그거 설정한 것도 그대로 복사하겠다.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최초 작성자도 표시하고 싶으시면 체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출을 딱 누르시면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2반 패들렛이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복사가 이렇게 조금 간편하게 카피앤어태치해서 막 붙여넣기처럼 이렇게 막 들어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리메이크로 계속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가 아까 바깥에 나가 볼까요? 근데 아까 안 지워져가지고요. 예, 취소가 불가하다거든요. 이상하게 안 되네요. 예,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작성됨 딱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1반 뜨고 2반 뜨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맨 앞에 여기 이름으로 딱 하시면 1반, 2반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제목에 이름으로 하시면 선생님이 관리하실 때 좀 편리하시다는 거 이름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계정이 유료 계정이어가지고 개수 제한이 없는데 그냥 베이직 계정으로 하시면은 이게 이제 아마 3개까지인가만 될 거예요. 여기 업그레이드는 이제 유료 계정으로 버전업 하실 때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3개까지밖에 안 만들어진다. 근데 나는 6개 반을 가르친다 수업을.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기로 돌아갈까요? 예, 자, 제가 파일 개수 제한 때문에 제한 없이 사용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업그레이드 아까 나왔죠. 그래서 계정에 포함된 그 파일 개수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유료 버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달에 8,000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돈을 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지메일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개까지 가능한데 6개 반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른 그냥 지메일 계정 하나를 더 만드셔서 베이직
검색 버전을 2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반은 뭐 학교 계정, 나머지 4, 5, 6반은 뭐 개인 지메일 계정으로 해서 아이들 불러서 쓰시는 방법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대신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또 다른 수업 때 또 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지우고 다시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삭제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 작품 완전히 지우기는 아까워요. 나중에 참고용으로 남기고 싶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또 나가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걸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냥 삭제하기는 아깝다. 삭제 안 하자니 개수가 꽉 찼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아까 여기 아니고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쭉 밑에 보시면 여기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그죠? 점점점에 보시면 내보내기가 이 내보내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 아까 공유하던 창 맨 밑에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죠. 내보내기에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PNG, PDF로도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엑셀 형식으로도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쇄도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PDF로 저장을 하시면 눌러볼게요. 이렇게 고르라고 나오죠. 고르라고 제가 랜드스케이프로 해서 발행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트가 몇 개 없어서 작게 나올 겁니다. 그죠?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PDF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요거 아까 과제 설명이란 거랑 그다음에 글 작성법 2개 다르죠.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으로. 이게 PDF 버전이에요. 그죠? PDF 버전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 PDF 버전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지금 받아가시면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사진이나 지도, 통계 자료, 기사 막 온갖 것을 자료를 같이 첨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과제가 이렇게 사진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되게 이쁘고 깔끔하게 알아서 정리는 잘 안 되고요. 사진 원래 크기가 크면 여기 되게 막 크게 들어가고, 어떤 건 사진 작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는 들어가요.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크게 그냥 보관용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또 아이들 채점을 하실 때 나는 화면으로 보고 채점하는 건 나는 아직 익숙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PDF로 받으셔서 이 상태에서 채점을 하시면 조금 보기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화면이랑 종이랑 비교하면 종이가 아직 훨씬 더 가독성이 높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내보내기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은 다른 계정을 봐서 하셔라. 그럼 대신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돼서 좀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학생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은 모든 별로 하나씩 만들게 하시면은 교사의 만드는 개수에 영향을 안 주겠죠. 공유는 무제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제인 경우 단 그 학생들이 만들 수 있게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 거. 그래서 보통 조장들이 패들렛을 만들게 시키시는데,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구글에 올려가지고 미리 만들어 와라 시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방과 후에 남겨서 조장들만 남겨서 같이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이거 좀 부담된다 하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과제 조사를 먼저 시켜놓고 조장만 잠깐 불러서 이제 조장들 설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을 하든 저희가 방역 지침 때문에 아이들이랑 너무 가까이 만나는 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도 되시고 또 염려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영상으로 방법을 찍어서 올리시고 미리 집에서 만들어 오고, 그게 너무 어려워서 못한 친구들만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물론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좀 화면이 작아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이 끝난 패들렛은 PDF 등으로 저장하고 삭제하면 다시 또 개수가 또 여분이 남겠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예산으로 통해서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 스쿨 버전으로 아까 말처럼 학교는 이제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방법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메신저로, 경기도교육청 메신저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 버전이 설정을 한번 하시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파일 개수 제한 없는 학교 버전을 미리 한번 써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이런 교육 서비스들이 개수 제한, 뭐 파일 용량 제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요럴 때 한번 써보시겠다는 분들은 학교 도메인을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 요 방법은 혹시 따로 궁금한 분들은 따로 메신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 가격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사실 패들렛 회사 홍보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꼭 홍보하는 것 같네요. 교육에 수업에 도움이 될 때만 사용한다는 거. 예, 유료 버전의 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폴더 기능이나 있어서 이제 단원별로 혹은 공동 계정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교사별로 폴더를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파일 개수 제한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백팩 버전이 이제 학교 구입 버전이거든요. 학교 도메인이 하나 생성되면서 우리 학교가 하나의 조직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뛰어난데 대신 약간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로그인할 때 조금 한 단계가 더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고요.
예, 그래서 패들렛 만들어서 과제하는 방법.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모둠 활동은 저희가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수 있다. 기기도 소독하라고 이제 그렇게 지침이 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용한다는 게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제 무선 인프라, 수업 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 보급할 거기 때문에 모든 과제까지는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아이들과 실제로 발표하고 말하는 걸 조금 줄이면서도 아이들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하셔도 되고 또 이 과제는 얼마든지 원격으로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패들렛 주소를 아이들에게 구글로 과제로 주시고 원격으로 집에서 과제를 작성하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이나 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이제 그 메신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